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93페이지에 표준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라고 하는데 193페이지에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림 14라고 해서 팽창 속도에 따른 우주의 진화 모형,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준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우주의 구성 성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이랑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라던가 은하를 나타내는 보통 물질,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암흑물질, 그리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게 하는 청력인 암흑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각각의 성분들이 얼만큼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보통 물질은 약 4.9%이고요. 암흑물질은 약 26.8%,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약 68.3%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주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성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암흑에너지고, 그 다음에 암흑물질, 그리고 보통물질 순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크기 비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게 우주가 엄청 광활하고 여러 암흑에너지의 성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행성도 상당히 크죠. 지구도 되게 크고, 지구 옆에 있는 항성인,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인 이제 태양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태양 말고도 상당히 큰 천체들이 많죠. 은하도 엄청 많고, 그런 게 다 보통 물질인데, 우주에 퍼져 있는 성운까지 다 합해서 다 보통 물질인데, 그런 보통 물질보다도 암흑물질이 더 많고, 그런 암흑물질보다도 암흑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거, 이거를 보면 우주가 상당히 광활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세 가지 크기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 우주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표준 우주 모형. 표준 우주 모형은 쉽게 말하면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우리가 빅뱅 우주론 배웠죠. 빅뱅을 이용해서 우주를 설명하는 우주론, 그리고 급팽창 우주론 배웠죠. 빅뱅에다가 그 초기에 급팽창이라는 걸 한다고 해가지고 우주를 새롭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 우주론이 급팽창 우주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표준 우주 모형은 더 최신 이론들을 합해서 만들어진 우주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우주론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랑 암흑에너지, 이 최신에 관측된 성분들, 얘네들까지 다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우주론을 갖다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우주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주를 설명하는 우주론이 표준 우주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준 우주 모형으로 우주의 미래를 본다면 어떤 식으로 우주가 진행될 것인가 봤더니, 자,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건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관측 결과를 통해 평탄 우주라는 거 알아냈고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가속 팽창 우주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주는 아마도 더 빠르게 팽창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영원히 커질 것이다 라고 우주의 미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탄 우주라는 거는 임계 밀도랑 우주의 평균 밀도가 같은 상태로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것을 갖다가 평탄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인데, 그 팽창하는 게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팽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주의 미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미래를 각각 우주의 미래를 설명하는 모형에 따라서 우주가 시간에 따라 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평탄 우주가 있고요. 또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가 있고, 여기 가속 팽창 우주의 곡선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시 수축하는 우주도 같이 써 있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현재 밝혀진 우리의 우주라고 밝혀진 가속 팽창 우주 요 곡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속 팽창 우주 곡선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현재 우주는 최근 관측 결과를 분석해서 가속 팽창 우주임이 밝혀졌어요. 그 일회용 초신성을 이용해서 밝혀냈죠. 그리고 또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가 현재 지점이에요. 이 현재 지점까지 우주가 커지기 위해서 시간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각각 우주 모형으로 봤을 때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평탄 우주에 있었다고 치면 현재 우주의 크기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만큼의 시간.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크기만큼 커지기 위해서, 만약에 가속 팽창 우주로 현재 우주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가속 팽창 우주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에서 문제를 평탄 우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보다 가속 팽창 우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가 많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그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하나 더,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보다 가속 팽창 우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도 가속 팽창 우주로 계산한 그 우주의 나이보다는 이렇게 짧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가 다른 두 개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를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 가속 팽창 우주의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증가량을 보면 이게 기울기가 곧 그 시간에 따른 크기 증가로 될 텐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크기가 확 커진다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평탄 우주였으면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커지겠죠. 가속 팽창 우주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결국에 앞으로 점점 빠르게 팽창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그 대신 이게 뭐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근데 또 여러 관측 기술이 발달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얘기를 할까 말까 싶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1A형 초신성이 이 가속 팽창 우주를 이제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논문을 막 발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브라질이랑 이렇게 연합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1A형 초신성을 구성하는 원소의 함량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한 그 값이 가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백색해성도 결국에 초기에 만들어진 애는 수소랑 헬륨만 가지고 백색해성이 구성돼서 이게 펑 터졌을 텐데, 뭐 나중에 만들어진 백색해성이라면 수소와 헬륨 말고도 이전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생긴 그 금속 물질들이 우주에 떠돌다가 그걸로 만들어진 백색해성이기 때문에 그 백색해성을 구성하는 원소가 분명히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그 1의 A형 초신성,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초신성에서 오는 그 빛이랑 가까이,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져서 생긴 이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질량이 같더라도 원소가 다르니까 뭐 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밝혀지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영원히 팽창할 거고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이라 되게 보기가 모호하게 추정된다 또는 조건이 막 현재까지 관측 자료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꼭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가르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보기에 뭐 현재 관측 자료에 따르면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는 겁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너무 확정 짓는 것 같아서 틀린 보기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건을 넣으면 이 우주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그런 문제로 낼 수 있다라는 거. 어렵긴 하지만 낼 수 있다라는 거. 뭐 별말을 다 하네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현재 우주는 평탄 우주고요.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사실 우리 이전에는 우주가 평탄 우주라고 생각해서 이 그래프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평탄 우주에다가 가속 팽창을 섞었더니 이러한 그래프가 된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래서 그럼에도 막 열린 우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가 같은 상태라서 평탄 우주인 건데 지금 아주 그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게 우주의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가 같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거에 곧 평탄 우주를 뜻하죠.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의 편평성 문제가 왜 이제 모순으로 걸려 넘어졌냐면 관측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때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의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보통 물질이거든요. 보통 물질. 그러니까 당연히 임계 밀도에 비해서는 이 우주의 평균 밀도가 30%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최신 관측 이 기술 발달이나 최신 자료에 따르면은 보통 물질 말고도 우주에 암흑 물질이라든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다 밝혀냈습니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합쳤더니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랑 같다라는 거를 최근에 와서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때는 그 우주의 평균 밀도가 30%라는 게 문제가 돼서 평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그렇게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가 다르더라도 급팽창을 하면 평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신에 와서는 평탄하게 보이는 것도 맞고 임계 밀도랑 평균 밀도가 같은 것까지도 맞다. 그래서 결국에 평탄 우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물질 밀도가 임계 밀도의 30%를 차지하고 이거 옛날부터 알았던 내용. 하지만 최신에 와서 암흑 에너지를 밝혀내고 암흑 에너지가 임계 밀도의 70%를 차지하면서 결국에 30 더하기 70이 100이죠. 임계 밀도의 100%를 우주의 평균 밀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밀도가 100이고 임계 밀도도 100이라서 결국에 임계 밀도와 평균 밀도가 같은 평탄 우주다라는 걸 알아냈고 대신에 이 암흑 에너지가 이 물질 밀도보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청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팽창하면서 중력은 더 약해지고 그러면서 청력이 점점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앞으로도 가속 팽창한다라는 우주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최신 이론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평탄 우주면서 가속 팽창 우주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원히 팽창할 거고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194페이지 거기 우주의 진화 과정이라고 해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뭐 급팽창 10의 마이너스 35승초부터 시작해서 급팽창이 일어나고 뭐 물질의 생성은 100초 때 일어났고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 10억 년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하나만 거기다 더 추가합시다. 뭘 추가하느냐? 자, 우주 나이 38만 년대.
이때 일어난 일이 뭘까요? 우주 배경 복사가 물질로부터 빠져나와서 방출됐다 또는 퍼져나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출된 이유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물질이 아주 다닥다닥 분포를 하다가 원자핵이랑 전자가 서로 합치면서 빛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고, 그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됐는데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주의 진화 과정 쭉 있는데 까만색이라서 쓰기 어렵죠? 이렇게 저처럼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우주 나이 38만 년 때 이런 게 생겼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해서 교과서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다 끝났고 시험 문항수에 대해서만 얘기할까요? 시험은 총 25문제. 객관식이 20문제. 그리고 단답형만 냈습니다. 서답형, 서술형 없고 단답형 5문제를 냈어요. 배점은 객관식 20문제 80점, 단답형 5문제 20점입니다. 20점. 이렇게 냈고, 난이도는 중간이랑 비슷해요. 중간과 비슷하고 뭐 다 제가 가르쳤던 거 또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그런 걸로만 냈으니까 뭐 엄청 심화적으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면은 뭐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많이 어렵지는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냈으니까 시험 보는 날짜는 12월 15일 화요일 3교시, 첫날 3교시에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